수상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 얘기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자유한국당에서 이 장학금 관련해서요, 뭔가 또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있죠? 네, 특히 서울대에서 받았던 장학금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는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 전화하거나 연락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령 장학금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든 저희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퇴근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이 아마 남아서 그랬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그 자체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장학금 처음 수령한 때는 2월입니다. 입학이 3월인데 2월 달에 받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작동을 해서 만들어준 것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7월 26일 날 부산대 의전원 면접고사 때 조국 후보자가 딸을 데리고 직접 부산에 갔다고 합니다. 누구 자식인지 부산대 면접 교수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장학금을 또 학기 시작 전에 수령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왜 그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연속 402만 원씩 두 차례니까 804만 원 장학금 받은 거 관련해서요. 아니 말이지. 조국 딸 신청하지도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학기 시작 전에 또 받았다, 한 달 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왜 유독 이렇게 조국 후보자에게만 작동하는 걸까요? 서울대 학생들 신청도 안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이거 짬짬이었습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 교수님. 예.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실제로 조국 후보자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좀 전에 자료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신청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허탈하겠어요. 예. 아니, 장학금 신청에 자격 요건도 둘째치고 신청도 안 한 장학금을 받으니 자,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알아서 준 건데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셈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국민 정서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두 예.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자, 그동안 서울대 동창회 측이 자, 자료 기한이 지나서 보존 기한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 그랬어요. 예. 없다고 한 자료가 검찰 압수수색 결과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곽상도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장학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학기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더라도 예. 등록 기간은 2월 24일부터 28일까지라든지 이렇게 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장학금이 등록 기한에 만약에 지급된 거라면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과는 좀 거리가 있는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제가 예, 그래서요. 들어보자. 이 정치데스크 시장 직전에 이 서울대 총동창회 이사 한 분하고 어렵게 통화를 했어요. 아, 통화하셨어요? 네. 어허. 그게 뭐냐면 지금 금방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이 미리 지급되는지 아니면 학기 중에 지급되는지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두 가지 가능성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청 안 했다고 신청 그랬잖아요. 안 했는데 나왔다고 네.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허허.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나홀로 기자간담회가 두고 이것이 아마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장학금은요,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때 받은 장학금이고, 조국 후보자 딸이 왜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6학기 연속 장학금 받았잖아요. 여기에도 조금 이상한 대목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할 때요, 조국 후보자 딸이 7학기를 재학을 했거든요. 근데 7학기 내내 조국 후보자 딸이 유급 심사 대상이었답니다. 항상 그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거예요, 유급. 근데 저런 조국 후보자 딸이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령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한국당에서는 아니 애초에 조 씨가 지금 입학할 실력이 됐는지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로 또 두 차례 유급을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유급 취지에 지금 휴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부산 의전원이 굉장히 명문 아니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 의전원 교수님이 지금 대통령의 주치의도 할 만큼 학사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지역에 굉장히 명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7학기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유급
후보자 명단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예. 실제로 지금 언론 인터뷰에 보니까 이 그 조국 후보의 따님을 가르쳤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 의대가 적합한지 여부가 굉장히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허.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6학기 연속으로 이른바 F 위로 장학금을 받았다. 저는 정말 하다 F 위로 장학금. 그러니까 결국 그 유급 위로 해서 열심히 하라. 면학 예. 장학금이라고 경력 했는데 차원에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은 F 맞은 것 위로해서 어허.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당시에 그때에 같이 다녔던 의전원 동기들은 정말 기분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은 좀 아찔한데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은 예. 아마 국민들의 어떤 아픈 마음, 특히 2030 세대, 이 그 조국 후보가 월요일 날 얘기했던 이른바 흑수저 세대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유급을 한 학생에게 격려 장학금이 나왔다면은 부산 의전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부러라도 유급을 해야겠죠. 그럼 장학금을 받겠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이 장학금을 받은 시기가 2016년, 2017년, 18년 3년 연속이거든요. 이 중에서 2017년, 2018년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임 기간이었어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거죠. 아하. 재임 기간에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금을 준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영전을 했어요. 이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봤던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영전을 시켜줬는데 이 영전한 사람은 딸에게 주죠.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조국 후보자 딸이요, 그 단국대 의대 그 병리학 논문에 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 계속 좀 시끄럽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저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뭐 의혹을 제기했죠? 네, 어떻게 단국대 그 의대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될 수 있었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딸이 영어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한국당은 그것조차 믿을 수 없다라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그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국민들께 딸의 논문 제1저자의 등재가 정당하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변하면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그 영어 회화조차도 6등급도 2번 이상 있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는 본인의 딸이 단국대 의대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우리 딸이 영어 좀 하거든요. 영어 좀 잘해서요. 그 영어 정리하고 해준 게 아마 기여가 평가가 돼서 등재가 됐을 겁니다. 한국당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국 후보자님. 영어 잘했다고요? 본인의 딸이요? 아닙니다. 한영외고 때 영어 성적이 4에서 8등급인데 영어 잘했다고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당 주장인 것 같은데요. 물론 조국 후보자 딸이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뭐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송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 외고에 다니는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예. 영어 성적 등급이 4등급에서 뭐 6등급 사이였다. 어.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영어를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네. 외고라고 하는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본다면 대부분 외고는 사실 외국어 영어 능력이 특출한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인 건 분명하거든요. 예. 실제 당시에 한양 외고 졸업생 중에 거의 뭐 예를 들면 350명 중에 약 170명 가까이가 스카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본다면 등급 성적을 가지고 영어를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공감을 얻는데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저는 예. 근데 오히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대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논문 제1 저자로 등록이 됐는데 당시 연구 과정에 참여했던 자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당국대 인턴 생활을 하던 A모 씨가 제3 저자로 등록됐단 말이에요. 예. 그 교수가 예를 들면 이 조국 후보자의 따님보다 영어 실력이 부족하겠습니까? 의학적 근무식이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어떤 소위 이른바 형평성 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뭐랄까 뛰어넘는 예. 그런 것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정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국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국대 의대 그 논문에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은 1저자잖아요. 근데 2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정모 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와서 현지에서 지금 의사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원어민 수준의 연구원이 2저자인데 고등학생인 조 씨가 1저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영어 논문을 쓴 것을 누가 제대로 썼겠느냐. 이 부분을 핵심을 찍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책임 교수가 정모 교수가 얘기했는 것처럼 이 조국 후보의 딸이 그렇게 했는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외국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닥터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박사급 인재가 앞에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영어로 만들었을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쉽게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아가 지금 아까 외고 영어에 관한 전문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외국에서 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글을 쓰는 거나 이런 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초에 이 한영 외고를 들어갔을 때 이 조국 후보자의 따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라고 하는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느냐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예.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적어도 가운데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특별 전형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중간 정도 갖는 것이 잘한 것, 못한 건 아니다. 이 말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예. 자. 네, 그리고요. 예. 중요한 거는 생활 영어하고요. 학술적인 영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어려서 살아서 영어를 잘했다는 거는 생활 영어는 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저도 파리에서 뒤늦게 연수해봤지만 예. 이 미장원에 가서 가령 머리를 치켜 깎아주세요. 이런 거 어렵거든요. 아, 치켜 깎아주세요. 예. 어허. 그런 게 어려워요. 예. 예. 예, 그런데 한가지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어민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네. 학교에서 시험 보는 내신 시험, 그리고 한국식 영어 시험에는 특히나 이게 꼭 또 의학 분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정말 논문을 열심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영어로 만든 것은 오히려 2저자, 어떤 그 신문에는 3저자라고 했는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아마 검찰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내신 등급이 얼마냐, 외국어 고등학교 내신 등급은 다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생활 영어를 잘했다는 그 고등학생이 과연 이 전문적인 학술 영어까지도 능수능란하게 번역을 했을까? 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석박사 논문 써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그랬는데 논문을 쓸 때 번역 기관에 맡깁니다. 네. 그러면 번역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저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리고 안 맞는 또 한 가지 짚어볼 거는 처음에 한영 외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최진정 변호사가 짚어주셨습니다만 외국인 특례 전형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안다.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니, 우리가 자식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10년 전의 일이고 하더라도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것 같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들어갔으면 들어간 것이고 안 갔으면 안 간 것이지. 저는 바로 이런 거죠? 검찰 수사에서 바로 이런 점을 중시하거든요. 아하. 예,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들어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군대를 예를 들어서 28사단에서 한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바로 이런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요일 날 나홀로 해명 간담회였다. 예.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금 논문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민지 기자, 이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뭐 엄청 공격하고 있다는데 왜 갑자기 한국당을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예요? 한국당이 이제 조국 후보자의 얘기에 반박을 하면서 뭐 딸과 관련된 생활기록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의혹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또 다시 폐륜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문회가 엄중한 만큼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주방도 의원이 생활기록부를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법상으로도 절대로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의 그런 신상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 정장의 도구로 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참 폐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방금 공개회의에서 국가님 딸의 생기부를 공개한 건 폐륜적이고 정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다. 이렇게 비판하면 좀 청문회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을 언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중한 청문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의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조국 후보자 딸 한영 외고 성적 내용 담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공개한 겁니까?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폐륜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한국당이 잘못한 겁니까? 한국당이 앞에 토를 달았습니다. 공익제보를 받았다. 공익제보?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이른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 제보를 했는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예.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른바 MB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부분도 이제 공익제보자 신고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가 됐고 그리고 오히려 공익제보자 신고의 그 취지는 뭐냐면은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한다. 그래서 취지가 일조에 돼 있고 예. 실제로 신고했는 사람을 누설을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신고했는 사람을 누설했는 사람을 오히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신재민 이 사관 같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냐를 가지고 옥신각신 했습니다만 아마 이 사안을 가지고도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업무상 비밀 누설이다라고 형사 고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어서 한국당은 쉴드를 이렇게 보호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기존에 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이런 사안은 거의 공익제보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찬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륜적인 얘기를 했지만 과연 그와 같은 주장이 국민에게 눈높이에 맞는 주장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국 후보자 딸은 본인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에 좀 수사해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고소장을 냈답니다. 자, 이 논문 논란과 관련해서 당국대 의대 논문 논란과 관련해서 또 이런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잠깐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 논문을 책임 저자였었던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걸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더니 당시 시점에는 지금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윤리란 것이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점점 엄격해져 왔는데 당시 시점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논문이 지금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지만 당시는 이게 조금 느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당시 기준입니다.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 지침이 200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07년. 그런데 이 논문은 2008년에 작성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지침이 다 시행 중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상하고 윤리 위반이었다. 아예 사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황우석 사건이 2005년입니다. 그때도 이미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함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자, 정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논문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 얘기가
약간 뭐 좀 팩트를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황우석 사태, 네. 소위 이른바 영유윤리와 관련돼서 문제됐던 것은 2005년도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그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뭐 기억의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지만 저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의 답변,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느슨했던 것 기준이 같다. 좀 느슨했던 거. 이런 정서적 표현으로 지금 국민적 의혹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요. 예. 오히려 그 또 조국 후보자 역시 대학의 교수였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얘기했어야 되고 예.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조 부장. 그리고 기억에 나는 게요. 조국 후보자가 처음에 지명된 직후에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었죠? 어떤 의혹이 있더라도 그때는 제도가 그랬으니까 제도에 따른 거다라든가 그때는 그랬다라든가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 홀로 해명 간담회에서는 그때는 느슨하거나 모호했던 것 같다. 계속 그때를 핑계를 대요. 이것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예. 지금 흥미로운 거는 한국당의 이번에 청문특위 위원들, 청문회에 나올 의원들은 검사 출신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네, 김진태, 곽상도, 김도욱, 정점식, 주광덕. 생각나는 의원만 해도 5명인데요. 이 5사람이 모두 전직 검사하고 친해요. 예. 그래서 지금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허허. 사석에서는 무조건 나이 순으로 형, 선배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예. 왜냐하면 선수라든지 의원이 언제 됐는지가 이게 예.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가 검찰청의 간부 회의를 할 때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 내에서는 일종의 여의도지검이 탄생했다. 여의도지검. 예,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주광덕 의원이 공개했던 조국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 문제 이것도 좀 짚어봤는데 예.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네, 그렇다. 바로 이 원칙을 들어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 문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조사해달라 경찰 고소장 수사 냈어요. 의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국 후보자 딸이 자연스럽게 수사기관에 본인이 출두를 해야 돼요. 허허. 예, 이것도 흥미로운 대목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주광덕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여러 차례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익 제보를 받았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야당 시절에 문재인 대선 후보, 문재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를 밝히는 파란 신호등이 바로 공익 제보자다. 예. 그랬습니다. 예. 자, 오늘 국회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자, 김민지 기자, 오늘 국회에서 의사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 논문이 신생아들의 피를 뽑아서 작성된 것인데 그 고귀한 피가 돈이 많은 자의 자식의 대학 입시를 위해 쓰였다는 것은 정말 분노할 일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의대 부정입시는 단순하게 부정입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 행위입니다. 조국 씨가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오늘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론조사 하나를 발표했어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의사들 상대로. 근데 모든 전공 과목 의사 중에 의학 논문 저술 경험이 있는 의사 2,894명을 상대로 한 조사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요, 단국대에서 2주 인턴한 후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의사분들은 98.7%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하다라는 의견은 0.6%에 불과했습니다. 예.